10개월 사귄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은 권 씨.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자친구를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권 씨는 답답한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궁합이 안 맞아서이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권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주나 꿈을 맹신하는 부모님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인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사주를 이유로 결혼까지 반대하고 나선 부모님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권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 걔 만나봤더니 별로더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맞습니다. 이 권 씨는 29살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 부모님 등살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야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기게 됐는데 이 남자친구는 원래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매일 같이 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였고요. 이 사귄 지는 10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오래 보고 지낸 사이였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도 좀 빠르게 권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권 씨도 기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했는데 이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저 무조건 안 된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화를 낸 겁니다. 이 안 되는 이유가 궁합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남자친구가 생기면 뭘 물어볼까요, 부모님이? 뭐 직업이 뭐니? 뭐 나이는 어떻게 되니? 뭐 이게 보통 이건데 일단 태어난 날짜하고 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사주하고 궁합을 받고 옛날 남자친구 20대 초반부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넌 교제 안 돼.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권 씨가 누군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맨날 생년월일하고 시 물어봐가지고 궁합 안 좋으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도 남자친구가 있다고 아예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속여왔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여기서까지 모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태어난 시각하고 생년월일을 갖고 와라. 그리고 궁합을 보더니 나빴는지 절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아니 이런 부모님인 줄 알았으면 소장님 미리 약간 무슨 보살집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한번 보든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이라도 하든지 했었어야죠.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가지고 와라. 생년월일이나 시간 가지고 와라. 다른 데 가서 물어보려고 해도 그 날짜는 그대로 또 줘야 되니까 거짓말까지는 못했고 설마 이번에는 결혼하겠다는데 봐주시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나는 보지도 않을 거니까 데리고 오지도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 또 된 거죠. 예. 자 그럼 도대체 사주가 어떻게 나왔길래 자. 이 정도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그 결혼하실 때 네. 대구 사시는 이 여사님께서 이런 거 하셨다 안 하셨다? 어머니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보고 진짜? 계시니까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가 3번 결혼할 팔자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궁합. 이 권 씨가 돼지띠인데요. 남자는 뱀띠입니다. 뭐 그건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돼지하고 뱀하고 살면 큰일 난다. 뱀이 돼지를 먹는다.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권 씨가 만약 이 남자를 만나면 기력이 다 뺏겨서 수명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 돈을 또 권 씨 돈을 탕진하는 사주.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보면 둘이 싸우는데요. 권 씨 수명을 빼먹고 본인은 돈도 빼먹고 자기는 또 3번 결혼하는 팔자다. 이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부담스럽겠죠. 좀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네. 자, 돼지띠, 뱀띠는 이제 이렇게 막 한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뱀띠고 우리 이자연 기자가 돼지띠입니다. 제가 자연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자연이 너 막 이렇게 갈구니? 아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선배 의견이 곧 제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를 많이 떠네요. 그건 그렇고 제가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그 운세를 봤습니다. 오늘의 제가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그 박상희 소장님이랑 백성문 변호사님이 또 소띠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운세를 좀 보니까 소띠가 오늘 오후에 뭐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뭐 이렇게 써 있던데 혹시 뭐 좀 좋은 일 있으셨나요 오후에? 뜻밖의 행운은 제가 오늘 사건 반장에 나왔네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 네, 저는 이건 뭐 목이 별로. 아프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따뜻한 물도 주고 그렇군요.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예. 하지만 꼭 오늘이 아니었어도 목이 아프시면 배려를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걸 보면 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어떤 사주가 나와도 어떤 뭐 운세가 나와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닌가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권 씨 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도 네.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때 양가 중에 모두든 한쪽이든 이런 거 보지 않으셨을까요? 저희는 뭐 그냥 뭐 지금 심심풀이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거는 상관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별로 나오셨어? 괜찮다고 나왔죠. 아 진짜? 네, 괜찮다고 나와서 뭐 안 괜찮다 왜 그랬어도 이렇게 말을 모르겠지만 더듬으세요? 뭐 괜찮다고 나와서 그냥 뭐 진짜. 이렇게 무난하게 잘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주만 가지고 했으면 저희가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갔습니다. 한 발 더. 네. 꿈, 아이, 이거- 계시, 몽시. 이거 너무 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아까 이거 사주, 궁합 이거 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 부모님들의 아침 일과의 시작은 꿈 해몽. 아침에 신문이나 뭐 인터넷 찾아서 꿈 이게 뭐지? 뭐 이거 보는 게 꿈 해몽 검색하는 게 아침 일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검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이제 현실에 적응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 권 씨가 수학여행 간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하필 아버지가 안 좋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아, 고양이가 죽는 꿈을 꿨다는데 야 그거는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꿈이래. 그러니까 너 수학여행 가면 안 돼. 아니 그러면서 너 100% 교통사고 날 거야.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무조건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은 거예요. 아니 뭐 가서 지금 장기장 할 거가 다 준비해놨는데 결국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에 별일 없었을 것 같고 나머지 학생들 다 잘 갔다 온 걸 보면 예. 그리고 심지어 학교 갈 때 가방에 마늘을 넣고 다니면 악귀가 빠진다. 아이고야. 그래서 가방에 마늘을 넣으면은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 때문에. 보통 드라큘라 뭐 이런 거 할 때 이 마늘 그래서 하는데. 친구들에게 놀림감까지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안 좋은 꿈 꿀 때는 뭐 어르신들 저럴 수 있다고 쳐요. 좋은 꿈 꾸면은. 좋은 꿈도 꾸겠죠. 그럼 그것도 믿어요. 대통령 만나는 꿈 이게 좋은 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은 엄마가 대통령 만나는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좋은 꿈이다라고 해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권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막 한도를 넘어서까지 구매를 했는데 뭐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진짜 1등 당첨 후기 이런 거 보면 그 꿈 돼지 꿈 근데 뭐 이런 꿈이 거- 이제 이런 대통령 꿈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돼지나 뭐 이런 꿈을 뭐 꾼다고 하긴 뭐 돈 이런 꿈을 꾼다고 아니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꿔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분들이 그런 걸 워낙 많이 사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 저는 뭐 놀랍게도 꿈을 안 꾸거든요. 저는 뭐 이런 살 수도 없습니까? 꿈이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아마 그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해석인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만남 꿈꾸고 복권 한 장도 당첨이 안 됐다고 해요. 예. 아 근데 진짜 이 우리 정서상 솔직히 이게 과학적이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이 경우처럼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의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다 하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다들 이렇게 그냥 심심풀이로 하시긴 하시지 않습니까? 약간은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어머니도 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라. 좀 아이고. 조심해라. 이런 거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방송 나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그래, 마라. 니 오늘 좀에 안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 진짜.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근데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지금 혼인 같은 거는 중대사잖아요. 이거를 갖고 지금 3번 결혼할 팔자라니 뭐 뭘 빨아먹는 팔자라니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막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잡아먹는 거였습니다. 안 잡아먹어져요? 예, 쉽게 잡아먹어집니까? 먹어집니까? 그래서 그건 좀 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이것도 물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한번 이제 제가 고3 때 진짜 수능이 있기 일주일 전에 그때 고3 그 선생님한테 한번 엄청 맞아가지고 제가 막 그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완전 망했거든요. 말도 안 돼. 근데 그때 제가 본고사를 보던 시절이었는데 어머니가 부적을 딱 야 너 이거 해. 아이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다 집어넣었죠. 예. 아니 뭐 본고사 절박하니까. 때문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적 때문에 된 거예요? 대학에?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 정도로는 예. 그건 괜찮은데 근데 제가 워낙 공부를 안 했었어서 이제 항상 이건 그렇잖아요. 부적의 이런 힘이다라는 일도. 생각이 이건 뭐 이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농담이고요. 소장님. 네. 근데 이렇게 사주를 보고 결혼하셔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면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나 꿈 분석을 합니다.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사주는 전혀 저는 믿지 않고 꿈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심적인 소원이 꿈으로 나타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할 정도로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이렇게 사주를 신봉하는 분끼리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머님도 아버지를 공무원인 용띠의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아하. 얘기를 하고요. 또 아버지도 사주를 봤더니 10월 달쯤에 머리 짧은 그런 여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천생연분인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그러면 이 권 씨는 결국 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이 남자친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 권 씨는요, 남자친구랑 죽어도 이별만은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부모님에게도 밝혔더니 아빠가 그래 그러면 어쨌든 당장은 아니다라면서 권 씨한테 지금 29살이니까 29살은 9수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은 되냐? 내년은 30살인데 30은 만으로 29살이라 또 9수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31살은 이제 막 30살 된 거니까 안 된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안 돼서 결국 결혼 시기는 34살쯤이 적당하다는 게 이 아버지 의견입니다. 권 씨가 34이 되면 남자친구는 40입니다. 심지어 남자친구 부모님은 기독교셔서 이렇게 사주, 궁합 관련된 문제로 결혼 미루겠다고 하면 이해도 못하시고 반대할 게 뻔한 상황이라서 이 권 씨 입장에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 넘어가면 그때는 이 부모님들도 사주고 뭐고 제발 시집만 가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주와 꿈을 맹신하는 부모님. 진짜 이 궁합 또는 뭐 꿈을 이유로 결혼도 반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백 변호사님부터 쭉 이렇게 말씀 주시죠. 일단은 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34세는 결혼시켜줄게라고 하면 34쯤 되면 다시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을 선택할 것인지 본인의 남자친구를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지금 양쪽이 어떻게 해결이 되거나 합의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정말 이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죽어도 못 헤어진다잖아요. 근데 뭐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니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여성이 부모님이냐 지금 본인의 남자친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 좀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좀 강신하고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쪽 좀 점을 좀 보아서 타로라든지 타로. 그걸 좀 많이 봐서 또 또 동양적으로는 뱀띠 돼지띠 하지만 서양 쪽으로 봤을 때 우리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 진짜? 뭐 그런 어떤 데이터를 좀 뽑아온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또 사주를 또 아주 더 세세하게 보는 사주도 있거든요. 그걸 본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변경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가서 부모님을 좀 설득하는 방법. 제 개인적으로 저라면 좀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네,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백 변호사님의 처방이 나을까요? 저는 사랑으로 사주를 이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요? 네, 여러 가지 경험담 나눠주셨는데요. 오. 연꽃낭자님, 나도 결혼할 때 일찍 과부되거나 이혼할 팔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같이 살아요. 사주가 맞아줬으면 좋겠구만. 채 아마 농이시겠죠? 아이고, 이런. 유유님, 나도 찰떡궁합이라고 했는데 이혼했네요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캐서린 은채님, 요즘 같은 세상엔 자녀가 결혼한다면 감지덕지해야 하는데 정윤아님, 혼인신고를 34세 하는 걸로 합의를 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